결론적으로 워터맨 가렌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멋진 펜입니다. 특히 초계 디자인이 그렇죠. 가장 아쉬운 점은 높은 가격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펜메모도크입니다. 예고한대로 마지막 중고 판매 겸 리뷰가 진행됩니다. 펜은 워터맨 가렌 디럭스 M촉입니다. 구매한지는 6년 이상 된 꽤 오래 간직한 펜입니다. 즉 구형 가렌이고 단종된 듯합니다. 지금 찾아보니 컬러 매칭이 바뀌었고요. 캡의 무늬 패턴도 바뀌었네요. 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 공홈에서는 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테일에서는 주로 50만원대로 되어 있네요. 저도 당시에 그 정도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워터맨 펜을 거의 다 내보냈는데 이걸 남겨둔 이유는 전설의 펜 같은 워터맨 에디슨과 비슷해서입니다. 컬러나 촉이 약간 비슷해요. 배럴 컬러나 금도금 매칭 같은 것 말이죠.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약간 생활기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스크래치 같은 것은 없어요. 캡은 스트라이프 패턴과 금 실버 매칭이 이쁘죠. 이제 촉을 볼게요. 독특한 모양의 촉이죠. 18K 금촉입니다. 잉크 충전한 상태라 촉에 살짝 잉크가 남아있는데요. 에드슨 쪽이 훨씬 화려하긴 하지만 같은 종이라고 할 수는 있을 정도입니다. 그립, 그리고 그립링, 그리고 배럴의 컬러 조합이 좋습니다. 배럴 끝에 보면 방향성 있는 장식이 하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마치 촉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정렬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촉과 배럴이 일치되어야 마음이 좀 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리뷰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요거 정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해를 했고요. 배럴 안에 플라스틱 배럴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제가 영상을 찍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곳에 펜을 한동안 놔뒀더니 수축이 되었나봐요. 이게 힘을 좀 주니까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부셔버린 줄 알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접착제 자국도 없고 여기 플라스틱 모양도 이렇게 끼우는데 적합한 모양새랄까요? 배럴 정렬을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힘을 주면 쏙 들어갑니다. 정렬하면서 배럴과 확실히 결합해보죠. 힘을 좀 주면 잘 결합이 됩니다. 정렬이 잘 되었죠. 이렇게 빼려면 힘을 좀 더 줘야 하긴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빠지는데요. 아까 계속 쥐고 있어서 따뜻하니 안쪽 플라스틱이 살짝 팽창했는지 아예 안 빠지더라고요. 막 헛돌 정도로 헐겁게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빠지면 차가운 곳에 잠시 놔둬보세요. 이 펜은 컨버터 방식이고요. 특이사항은 없지만 요즘 모델은 여기 컨버터와 그립의 결합부 쪽에 있는 링으로 배럴 촉을 정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캡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클립이 꽤 이쁜데요. 여기 워터맨 마크도 있고 클립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서 멋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실버 스트라이프 패턴은 일반 가렌 라인과의 차별점이죠. 클립의 곡선이 물결치는 것도 이쁩니다. 캡링은 싱글링으로 얇은 편입니다. 그래도 워터맨 음각도 잘 새겨져 있고 뒤편에는 프랑스라고 새겨져 있기도 하네요. 캡탑은 스트라이프 패턴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작은 캡 피니얼이 되겠네요. 펜을 오래 간직해온 만큼 변색이 약간 있습니다. 클립 상단 측면에 자세히 보면 약간 변색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동일한 위치에 변색이 있는데요. 이쪽은 꽤 뚜렷해 보입니다. 중고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가렌을 리뷰하며 떠오른 펜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빈티지가 아닌 최근에 리뉴얼, 파커 리뉴얼 51입니다. 후디드 닙이라고 하는데 가렌이랑 살짝 비슷하죠. 모양새는 비슷해도 자세히 뜯어보면 아예 다른데요. 후디드는 피드를 어느정도 노출하지만 가렌은 아닙니다. 촉의 윗면이 열려있다는 점도 다르고요. 가렌은 숨구멍 하나만 뚫어졌죠. 하지만 그렇기에 가렌은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일반 만년필의 피드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하나같이 다 비슷한 촉과 피드의 디자인을 유리하고 깔끔한 실루엣으로 바꿔준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피드까지 세척하고 싶으면 아예 분해해야 한다는 점은 약간 단점이 되겠네요. 피드까지 다 세척하는 일이 그리 잦진 않으니 무시할 만한 단점이기는 합니다.
컬러 비교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이비도 다 같은 네이비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진 펜 중에 좀 비슷한 색의 펜들을 골라봤습니다. 딱 봐도 다들 조금씩 다르죠. 라미 아이온 카이코 스페셜 트위스 B와도 다릅니다. 조명 아래에서 약간 쨍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좀 더 어두운 네이비 컬러입니다. 자, 이제 CP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펜메모 도크의 포켓 노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무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갑니다. 이번에 내놓는 펜들이 무게가 다 비슷하네요. 캡만 측정해보면 11g 정도입니다. 연속 3회 등장 중인 몽블랑 르그랑 사이즈입니다. 이 녀석이랑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30g 초반대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립감을 볼게요. 디자인 특성상 그립부에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전통적인 그립부에 비해서는 어딘지 모르게 애매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은데 젓가락을 짚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아래쪽을 쥐게 되면 잉크가 손에 묻기도 합니다. 중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도 모르게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펜 그립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현격합니다. 기존 그립에는 끄트머리가 살짝 올라가 있죠. 반면에 까레는 그런 경사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쥐었을 때 손가락 끝면과 딱 맞죠. 손가락이 더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직관적으로 막아줍니다. 파크 오일 리뉴얼은 까렌과 상황이 비슷한데요. 대신 아래쪽 피드는 경계가 분명해서 잉크는 좀 덜 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캡꽃을 해볼게요. 아주 잘 되고 끼웠을 때 이쁩니다. 하지만 꽤 무거운 느낌이고 뒤로 살짝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배럴 쪽 기스가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메모웨어 수납 시간이 왔습니다. 펜과 메모를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펜 메모 도크의 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펀딩으로 만든 바지이고요. 오른쪽 주머니 밑에 보면 펜 전용 포켓이 따로 또 있습니다. 만년필 2구 케이스에서 영감을 받았고 여기 박음질이 펜 칸막이의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클립을 끼우지 않고 한 손으로 펜 수납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펜이 잘 분리 수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허리 히든 밴딩도 있습니다. 왼쪽 주머니 밑에는 포켓노트 전용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펜과 메모를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펜 메모 도크를 위한 메모웨어 펜츠로 만들었습니다. 펀딩 때는 인스피레란 이름을 썼었고요. 지금은 펜 메모 도크로 브랜드명을 바꿨습니다. 결론적으로 워터맨 까레는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멋진 펜입니다. 특히 초기 디자인이 그렇죠.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높은 가격대입니다. 디럭스 라인은 좀 더 힘을 준 캡 디자인으로 가격대가 50만원대로 치솟습니다. 일반 라인들도 30만원대인 것을 보면 선뜻 구매 클릭하기가 힘든 그런 펜이죠. 워터맨 펜들은 왜 이리 비싼 것일까? 특이한 디자인의 촉과 그립에 그만큼의 돈을 더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취향에 맞다면야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요. 이번에 이 펜은 중고로 내놓기로 했는데 합리적인 금액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펜은 중고 판매는 아닙니다만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리뷰할 펜을 소개합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나타미의 다른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인상이 좋았었기 때문에 다른 모델도 사봤습니다. 다만 저번 펜과는 다르게 무슨 펜을 따라 했는지 바로 눈에 띄죠. 플래티넘의 센츄리입니다. 저번 리뷰펜인 슈퍼워십은 꽤나 독창적인데 말이죠. 이 영상 촬영 후 제가 써보고 있는데요. 나쁘진 않았지만 처음에 잉크가 바로 나오지 않는 등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해결해서 잘 쓰고 있는데 리뷰 때 자세히 언급해 볼게요. 비슷한 펜으로 플래티넘 센츄리 훈풍이 있습니다. 저한테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나죠. 자세한 리뷰는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만년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